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삼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전병옥 목사의 저서 420여 권이 저자인 전 목사에게 반납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전 목사의 사과와 홍대 세교회 개척 중단, 그리고 소속노회와 총회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삼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전병옥 목사.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던 전 목사가 쓴 책들이 저자에게로 반송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전병은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카페 회원들과 삼일교회 일부 성도들이 전병은 목사가 개척한 홍대 세교회를 찾아 전 목사의 저서 420권을 반납했습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자신의 책에서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이 딸과 동생 같은 신도들을 성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 이진호 목사는 전 목사는 말과 글로 거룩을 말하면서도 전 목사 스스로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전 목사는 자신의 글들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쓴 글을 자신이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병훈 목사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가 아니라 자신이 했던 수많은 말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또 정당한 징계와 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목사의 책들은 카페 측이 약 한 달간 진행한 책 반납 운동을 통해 모아진 것으로 전국에서 100여 명이 택배로 보내온 것입니다. 1인당 1권에서 7권까지 매일 2-3건이 꾸준히 배달돼 왔다고 이 목사는 전했습니다. 이 중 100여 권은 삼일교회에서 모아진 것으로 삼일교회는 교회 안에 박스를 두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삼일교회 신창조구는 전 목사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책 반납을 통해 전 목사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필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런 거라도 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은 하는 마음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너무 안타까워요. 카페 회원들은 전 목사의 책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테두리에 전 목사의 반성과 그가 속한 평양노회의 정당한 권징을 촉구하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한편 카페 회원들은 홍대 세교회 측에 책 반납 계획을 여러 차례 알렸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회원들은 교회 앞에 반납할 책과 항의 피켓을 쌓아놓았습니다. 전병은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카페 회원들은 전 목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이러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계획으로 오는 25일에는 홍대 세교회 앞에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9월 예장합동총회와 10월 정기노회를 앞두고 일간지에 전 목사의 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평양노회가 전병훈 목사를 정당하게 권징하고 치리할 때까지 다음 주에는 여기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도 낼 것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서 정당한 권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스타 목사로 불리우며 자신의 책을 통해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던 전병훈 목사.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이중성에 한때 그의 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교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연맹 IFRC를 통해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IFRC가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수해와 재난 대비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왔다며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구호물자 구입에 필요한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이어진 폭우로 560여 명이 사망 실종되고 144명이 다쳤으며 21만 2,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번 대북 수해 지원금을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한 북한 동포 돕기 성금으로 충당했다며 IFRC가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배정한 30만 스위스 프랑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국내외 수해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군산에, 굿네이버스는 필리핀의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긴급구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최고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400여 채, 상가 900여 채, 차량 5천여 대가 침수됐다며
군산시 일대의 침수 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 17일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긴급구호 키트는 모두 350개로 월드비전과 SK텔레콤이 올해 초 재난복구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최근 필리핀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상자 70여 명, 이재민 200만여 명이 발생했다며 수도 마닐라 인근의 경우 주요 하천과 댐이 범람해 도시의 80% 이상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피해 지역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긴급구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1차로 긴급 식량과 식수, 의약품 등을 피해 지역 2,960가구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경찰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시민 760여 명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의 진압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760여 명이 작성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2개의 문의 흥행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고발운동이 시작됐다며 3년 만에 시민의 이름으로 진압 책임자를 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석기 전 청장 등은 2009년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고발로 서면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참사에서는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인터내셔널이 장제영 목사의 재림주 의혹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간 국내 이단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통일교 전력과 현재 한기총의 연관성 등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설립한 미국 유력 복음주의 매거진 크리스채니티 투데이가 통일교 전력의 예장 합동복음총회장을 지낸 장제영 목사, 영어명 데이비드 장의 재림주 의혹 기사를 실었습니다. 8월 16일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기사는 텍스트 11페이지 분량으로 장제영 목사와 관련된 복수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테드 올슨 선임 편집인과 켄 스미스 객원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장제영 목사 설립 단체에서 활동했던 회원들은 이번 기사에서 신입 회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데이비드 장을 재림주로 고백하게 이끌어가고 있도록 고안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회원은 데이비드 장이 재림주인지 물었을 때 한 강사가 방금 고백한 대로라고 답했다고 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증언자들이 단체 내에서 재림주에 대해 공공연하게 언급되거나 배운 적은 없었다고 했으며 올리벳 대학교 등 장 목사가 설립한 단체 인사들의 반박 내용도 싣고 있습니다. 한편 기사는 장제영 목사의 통일교 전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비평가들이 장 목사가 통일교 성화신학교의 1989년 학생요람에 신학 부교수로 수록돼 있는 점, 선문대학교 2002년 학사보고에 학교기금 조달에 기여한 것이 기록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채니티 투데이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 관계자가 한기총은 4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장 목사가 이단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기총 2대 위원을 지낸 최삼경 목사가 당시 한기총 조사에 대해 다른 위원들과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 내용도 같이 실었습니다. 크리스채니티 투데이는 한기총과의 갈등으로 한국교회 연합이 결성된 사실도 전하며 한 교인이 장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교인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9월 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장제영 목사를 그동안의 연구를 근거해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한국파는 변수가 없는 한 10월호에 관련 기사를 게재할 방침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강 취재를 거쳐 한국적 상황에 맞는 기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채니티 투데이는 이번 기사에서 장제영 목사가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등을 지원하며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위주로 제기되었던 장제영 목사와 관련된 의혹이 이제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사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수천 명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의 두 번째 큰 도시 모술을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이후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 중 하나라며 경찰과 보안 요원이 있음에도 기독교인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모술에 살고 있는 20가정이 지역을 떠나라는 협박 편지를 받은 바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은 집을 판 기독교인들의 정보를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확보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모술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서는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기독교인들의 집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교회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폭력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술을 떠나고 있다며 2003년 이전에는 7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2만 5천 명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2012학년도 수리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54.8%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조사 분석한 결과 서울대와 연고대, 경희대 등 10개 대학 수리논술 84문제 중 46문제가 대학 교과 수준이었으며 대학들은 논술 도입 초기와 달리 100% 본고사 형식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설문 방식으로 국제수학교육대회에 참가한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수리논술 난이도도 간접 조사했습니다. 전체 162명 중 94%인 152명은 현행 수업 방식으로는 수리논술 대비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149명은 현행 수리논술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는 명백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학교육협의회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현욱 수석부의장이 최근 한 간담회에서 남북통일이 아무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한반도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국제도서박람회에 공식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독교 서적 100종이 중국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FIM 국제선교회가 5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오전 11시 선교센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센터는 이슬람 지역에 파송될 선교사 훈련과 현지 선교사 숙소, 이슬람 선교 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권순도 감독이 탈북 여성들의 가슴 아픈 실화를 소재로 한 장편 영화 약혼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오는 9월 말에 있을 국제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북부 지방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만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춘천 29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 중반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무덥겠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